가끔씩 어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잘 안 낫고 저렇게 해도 안 낫고 그래서 혹시 머릿속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진을 좀 찍어봐야 되나? 해가지고는 가서 MRI 찍어보고는 뭐 아무 이상 없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제가 뇌종양 우리 머릿속의 문제를 어떻게 감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불필요하게 이렇게 자꾸 사진 찍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좀 절약해 드리려고 오늘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이 어떤 경우가 우리가 사진을 찍어봐야 되고 이럴 때 머릿속에 문제가 있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머릿속의 문제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뇌종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어떤 세포가 종양 덩어리가 됐는지에 따라서 뭐 뇌수막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신경초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전이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신경교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종양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있는 뇌세포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종양이 점점 커질수록 머릿속의 부피가 위치가 커지니까는 두 개 내압이 머리 안쪽에 압력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거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뇌종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상당히 좀 흔한 편에 속하고요. 보통 2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많이 생깁니다.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이렇게 쭉 앞으로 가는 눈으로 가는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뇌하수체 선종이 생기면 특징적으로 시야장애가 잘 생겨요. 그래서 눈이 어딘가가 특히 이제 양쪽 옆으로가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종양이 커질수록 이게 이제 우리가 성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세포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주비 분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월경이 자꾸 불규칙해진다든지 무월경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질이 건조해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머리가 아파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두개인두종이라는 건 소아에서 생겨요. 그래서 5세에서 15세 사이에 어린아이들한테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두개인두종은 뇌하수체보다 약간 위쪽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시야결손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울렁거리고 구토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사춘기가 되게 늦게 오게 돼요.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작게 자라게 됩니다. 요공증이라는 게 성인에서는 생길 수가 있는데 요공증이라는 거는 소변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증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구두유의. 자 요거를 잘 외워두세요. 뭐라고요? 구두유의. 자 우리가 데모 같은 거 할 때 시위대가 막 으쌰으쌰 데모하는데 진압대가 이제 와가지고는 뭘로 밟아요? 구두로 밟죠. 그러면은 머리를 우리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딱 보호를 해야 되죠. 자, 그거를 잘 외워두세요. 뭐라고요? 구두유의.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청신경초종이라는 건 우리가 뇌세포, 뇌 사이에서 생기는 종양 말고 뇌의 기저하고 손의 사이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청신경초종이라고 부르는데 40대 이상에서 주로 잘 생기고요. 청신경초종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청신경 부근에서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가 울리거나 아니면은 좀 어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생겨요. 그리고는 점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종양이 커지게 되면은 안면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제 얼굴의 감각이 얼굴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얼굴의 감각이 반쪽이 전체가 좀 이상해진다든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11번, 12번 신경들을 뇌신경을 건드리면서 뭔가 삼키는 게 어렵다든지 좀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손에들을 건드리면서 약간 이제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든지 뭔가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약간 좀 어죽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 다른 종양들은 머리의 어느 위치에 이제 종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령 이제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성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또 어떤 도덕적인 이런 거랑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전두엽 쪽에 종양이 생기면 사람이 약간 성격이 바뀌게 돼요. 약간 비도덕적으로 좀 사람이 바뀐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고요. 측두엽 쪽은 뭐라고 하게 되어 있냐면 뭔가를 인지하는 거 혹은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랑 이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양이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뭔가 시야로 눈으로 보는데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뭔가 말하거나 듣거나 이런 데 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랑 뭔가가 좀 이 사람이 다르게 느껴져요. 자, 두통하고 두통이 조금씩 있고 그리고 이제 시력도 그 가끔씩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사물이 두 개씩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그게 잠깐씩 일어나고 해요. 두통이나 글씨가 둘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그를 두렵게 만드는 증상이 나타났다. 제 몸이 통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린다고 해야 되죠? 경직이라고 하지 이렇게 떨리는 걸. 그러니까 그 경직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신은 잃지 않았고 그냥 온 몸에 경직이 일어났어요. 자, 이분은 이제 경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간질 증상을 얘기를 하죠. 뇌세포 사이에서 뭔가가 자라기 때문에 간질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간질이 아니라 다 커서 성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어느 날 간질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뇌 속에 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서 머리가 아프기도 했다가 안 아프기도 했다가. 자, 근데 종양의 특징은 뭐예요? 점점 자라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라는 특징이 이제 종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통도 어떻겠어요? 처음에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게 점점 몇 개월 사이에 심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시예요.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개, 12쌍의 뇌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앞쪽으로는 냄새 맡는 신경도 있고 눈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한 3, 4개 정도가 이제 눈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시 증상이 상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물건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사물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게 꼭 위아래로 겹쳐 보이기도 하지만은 약간 사선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혹은 옆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뇌신경 어디가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간질 증상.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머리 안쪽에 종양으로 해서 압력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머리 아픈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증상이 이제 자꾸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간질도 두개내압 상승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인지 능력과 지적 기능의 장애. 자, 근데 특징이 뭐라고? 이런 증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심해진다. 이게 이제 종양의 특징이라 그랬죠. 자, 제가 아까 외워두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부두유의. 자, 뭐예요? 부토. 두통. 자, 유는 유두부종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는 의식장애, 의식소실. 갑자기 사람이 뭐 깜빡깜빡 의식을 잠깐씩 놓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머리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둬야 하는 이유가 꼭 종양 때문이 아니라 뇌에서 혈관이 터졌을 때도 똑같아요.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차기 시작을 하면은 어때요? 압력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부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 안에 압력이 상승이 되니까 시신경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와요. 그래서 거반경을 가지고는 검사를 해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시신경인데 머리 안쪽에 압력이 상승이 되면은 여기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거반경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이렇게 부어 있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관찰하면 굳이 MRI를 찍어보지 않더라도 유두가 지금 부어있네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머릿속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확진을 할 수가 있어요. 구태여 비싼 돈 내가지고 MRI 찍을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검안경 가지고 간단하게 눈속만 들여다보더라도 우리가 MRI로 찍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비슷하게 감별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이런 게 관찰이 됐을 때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지? 라고 해서 그때는 비싼 돈 내고 이제 그때 가서 MRI 검사를 해보면은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항암 치료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방사선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치료들을 건져내려면은 체력이 필요해요. 근데 체력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한방 치료가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한방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은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방사선이나 항암의 부작용을 좀 경감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삶에 있는 불편한 증상들을 우리가 한방적으로 좀 컨트롤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2, 3년 정도 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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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병원에서는 자꾸 뭐 이렇게 암이면 한약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병원 선생님들로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슨 약을 먹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강원에서 이렇게 개소주 사려 먹는 것도 실은 한약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사서 먹는 것도 우리가 다 한약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암의 종류에 따라서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먹어도 좋은 것들이 있고 먹으면 좀 삼가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논문이나 이런 데이터로 우리가 다 검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무턱대고 먹게 되면 우리가 골라낼 수가 없죠. 그래서 면역력을 좀 도와주고 혹은 어떤 종류의 암에는 뭐 가령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사용하면 상당히 좋아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위장 기능들을 좋아지게 하고 근데 반대로 유방암이나 이런 쪽에는 인삼을 쓰게 되면 오히려 암을 더 잘하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약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누가 전문가죠? 네, 저희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안내도 좀 해드릴 수 있고요. 산삼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맥주입을 해가지고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좀 체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항암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해주면 항암의 부작용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역력도 좀 높여줄 수가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종양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들어보니까는 머리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MRI 찍어볼게 아니죠. 거의 대부분 필요 없이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돈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 옆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분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좀 면역력을 같이 키워주면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죠. 그런 치료는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죠? 네, 한의원 가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깨동무에 오시면 저희가 또 잘 구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또 주말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